이번 발표 주제는 메타버스 시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최근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 뭔지 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저 디지털 트윈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이제 한 번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단어와 또 이제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우리가 현실 세계와 같이 이제 경제, 사회, 문화가 존재하는 이제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플랫폼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의 형태의 이제 플랫폼에서부터 우리가 또 업무 환경에서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이제 플랫폼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형태의 이제 플랫폼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플랫폼이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이런 플랫폼들과 연동될 수 있는 AR이나 이제 VR 장비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들이나 이제 디바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이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데는 이제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이제 최근 발전한 산업 기술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빅데이터나 통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제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것들이 이제 최근 보편화되면서 예전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이제 구현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가 사람과 이제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산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처럼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이 바로 이어서 이제 설명드릴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제 또 최근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도 이제 선정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의 이제 의미를 알아보면은 트윈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현실 세계의 기계나 사물, 상황을 이제 가상 세계에 복제하고 또 이것들을 이제 서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종의 이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에 미리 만들어 놓고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현실로부터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이제 모니터링이나 예측,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또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제 의사결정 기능도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모니터링 기능과 그리고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이 합쳐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이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산업 현장을 보면은 점점 좀 복잡해지고 또 기술이나 이제 트렌드의 변화도 이제 점점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전통적인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일관성 있는 데이터나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예측이나 분석 기능을 갖춘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이 필수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에너지, 또 모빌리티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디지털 트윈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메타버스와 이제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이제 가상 세계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메타버스는 그 상호작용의 주체가 이제 사용자인 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은 디지털 트윈은 이제 상호작용의 주체가 복제된 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는 이제 핵심 기술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나 AI, 그다음에 통신 기술이나 이제 모델링 기술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AR이나 VR과 같은 디바이스들도 이제 각각의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뭐 경계가 없어지고 또 서로 융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도 디지털 트윈의 기능을 할 수 있고 디지털 트윈도 메타버스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조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자동차 회사인 BMW에서 디지털 트윈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현실의 공장을 가상의 공장으로 디지털 트윈화한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 가상의 공장 안에서는 10가지의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조립에서부터 또 완성차가 제작되기까지 이제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이 가상 공장 안에는 이제 물류 로봇들부터 또 조립 로봇이나 또 디지털 휴먼이라는 작업자들까지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작업자와 똑같이 재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상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 라인 설계나 생산 계획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하고요. 생산성도 30%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보이는데요. 메타버스 is coming, 그래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내 메타버스 대유행에 이제 한몫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이미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스포츠카로 이제 유명한 마세라티의 경우에는 신차 이제 개발 과정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서 당초 30개월로 이제 예상했던 개발 기간을 16개월로 단축한 사례도 있고요. 또 이런 효과를 통해서 실제 판매량도 6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내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런 라인 설계나 파일럿 공정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다고 이제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이제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뭐 차종도 다양해지고 있죠. 뭐 수소차,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그리고 풀체인지나 또 페이스리프트 쪽에도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변화는 이제 제조 환경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이나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필수인데, 그런 점에서 이런 기능을 갖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조 현장에서의 이런 디지털 트윈 사례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목적지까지 이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변수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이제 더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런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하는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 테슬라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사진은 아니고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산업 분야에서도 그래픽 기술이 이제 눈에 띄게 발전한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래픽 기술이 자율주행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에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이것을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는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레이블은 이제 사물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랑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에는 모두 레이블링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주행 정보로 사용하고 또 재구성해서 지도로 만드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레이블 데이터를 현실에서만 얻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래픽 기술의 발달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레이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고속도로 위를 사람이 뛰어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도심과 같이 뭐 사람의 밀집된 상황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또 이렇게 현실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레이블 데이터도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발표자를 보다가 제가 또 놀라웠던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엔지니어가 이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뉴럴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수집된 영상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만드는 기술이었는데요. 이런 기술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상황별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한적인 장소에서 시뮬레이션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나 지역 전체를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만들어서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데 활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실패한 모든 지점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이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차 분야를 통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이제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고요. 둘째는 이제 비용과 환경에 대한 부담이 이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셋째는 이제 위험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점만 있느냐? 이제 그렇진 않고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첫째,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초기 단계인 만큼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데 이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대량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유출이 되거나 또 유실이 됐을 때 좀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기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은 이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이제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입 초기 단계에서 이런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은 기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기술들은 점점 이제 보편화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의 핵심은 이제 예측이나 이제 분석이고 예측과 이제 분석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만 이제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이제 가치 있는 정보로 바꿀 것인지 또 결과로 만들어낼 것인지를 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과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